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기 중국 음식에 뷔페를 해놨더니 사람들이 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여기 원래 DQBCT가 다른 손님들하고 이렇게 좀 저희 최대한 저희가 딱 좌석 점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좀 배가 고프시면 그 저희 9층에 그 바나나랑 초코파이랑 팝콘이랑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그 중간중간 배 고프실 때마다 이렇게 그 좀 줄임배를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빅데이터의 다음 세션의 첫 세션을 맡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세션 전체는 저희 다음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리고 저희 빅데이터 기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둡하고 노에스큐엘,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음에서 얼마나 많은 삽질을 했고 그 삽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그 직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제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저도 제주에서 한 7년 정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에 처음 내려갔던 해가 200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한 20명 정도가 내려가서 이런 펜션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또 이제 그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더 많은 탄력을 받고 제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이제 그때 제가 내려갔을 때인데 저희가 첫 사옥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GMC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옥인데 한 120명 정도가 내려가서 그때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건속 연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진실이 있습니다. 2012년 올해 저희가 그 본점을 완전히 이제 제주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다음 스페이스 원이라고 하는 사옥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저희 그 계속 여기 다음 스페이스 원에 있는 캠퍼스에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 그 건물 컨셉이 약간 그 용암 동굴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그래서 딱 보시면 동굴처럼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텃밭 같은 것도 있어서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농사도 짓고, 예, 그래가지고 열매도 따먹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태풍에 다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제주 오시면 그 잠깐 여기 뭐 커피숍도 있고 저희 이렇게 방문하는 부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주 다음 이렇게 치시면 영평동에 저희 사옥이 있으니까 제주 오시는 분 있으시면 놀러 오시면은 한 뭐 재밌게 이렇게 그 구경하실 수 있는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방문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제주 얘기를 하냐면, 그 제주에 저희가 그 2004년도부터 이렇게 그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내려간 사람이 20명이에요. 20명이었다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120명 정도가 지금 내려갔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이제 7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다음 직원도 있고, 다음 그 서비스라고 저희 계열사에 제주에서 채용하는 계열사 직원들까지 해서 7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제주에 있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저희 다음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털이 포털이 사실은 데이터 측면에서 국내 특히 이런 브로드밴드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 환경에서 가장 많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뭐 개인 파일 용량 사이즈거든요. 저희가 한 메일을 저희가 2004년도에 100메가 정도를 제공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메가, 5메가 개인 메일 용량이 그랬는데 2004년에 100메가가 제공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죠? 구글이 그 당시에 미친 듯이 1기가 용량을 내놓는 바람에, 예, 2004년이면 벌써 한 8, 9년 전입니다. 그죠? 요즘엔 하드디스크가 싸지만 그 당시에는 저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구글이 저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2006년에 1기가 메일을 드디어 주게 되고, 저희가 2012년도에는 저희가 다음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뭐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많은 용량 50기가를 주는데, 여러분들 4천만 곱하기 50기가 이렇게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일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대단한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구글의 이 엄청난
그 뭐랄까요, 여기에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삽질을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하나가 뭐냐면 텐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한 건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1기가, 50기가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한 건데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첨부 파일이나 뭐 카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한번 열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열어보지 않거든요. 그 딱 주기가 얼마 되니까 30일 딱 되더라고요. 30일 동안은 딱 열심히 열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들 언제 한번 검색할 때 한번 딱 열어보고 그리고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30일 정도 지나면은 얘네들을 엄청 값싼 ID 그 하드디스크에다 옮겨놓으면 되겠다. 네.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텐스라고 프로젝트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만들었던 프로타입의 어떤 그냥 아주 간단한 레이아웃인데 사용자들이 쓸 때는 뭐 스카시 하드에다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안 쓰면 아이디 하드로 보냈다가 더 안 쓰면 그냥 백업으로 보내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찾으려고 그럴 때 늦게 나오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을 때 빨리 저 서비스 쪽에 갖다 주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텐스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 원래는 돈을 쓰면 우리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죠?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적용을 해보니까 사실은 용량을 올려도 돈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더라.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서 이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저희가 다음 클라우드, 카페, 메일 뭐 모든 첨부 파일에 저희가 다 쓰고 있고 현재 그 파일 개수가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700억 개 파일 개수가 있고 이걸 듀얼 백업을 합니다.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거를 저희가 압축한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즈가 20페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레이어에 나눠서 지금 이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용량에 굉장히 치중을 하다가 이제 다음이 좀 그래도 그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원래 모토가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소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UCC라고 하는 시장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UCC라는 부분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엄청나게 이제 그 드라이브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엉뚱한 데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저기 아고라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하고 와가지고 그 아고라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남기고 막 이러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촛불 시위가 언제인지 2007년 이 정권 초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RDB는 읽기를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쓰면 죽어요, 그죠? 많이 쓰면 그래서 되게 RDB는 95%의 리드와 5%의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로 구성돼야만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쓰기만 시작하면 서버는 죽습니다. 아까도 저기 여러분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마이피플도 뻗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삽질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벌써 6, 7년 전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삽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뭐 청원 누르고 나 촛불 수위 갔다 왔어요. 뭐 그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막 추천 누르고 막 이러면은 그 다 인서트 업데이트인데 그게 다시 들어오면 그 카운트를 DB에다 다 그때 때리면 서버가 죽으니까 메모리 캐시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100개 모이면 거기다가 한 번씩 이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서버는 한 100번에 한 번씩 맞으니까 뭐 별로 좀 괜찮네. 뭐 1000번에 한 번씩 때리든지.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가 중간에 깨지면 서버 한 대가 그러면 얘는 날아가잖아요. 추천수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서버는 추천수가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정부의 조작이다. 다음은 이건 얘네들도 물 건너 갔구나. 이런 막 엄청 오해를 많이 받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제주에 있었는데 제주에 있었는 팀이 그걸 했었는데 거의 다들 밤새고 뭐 촛불 시위 한번 하면 그날 밤은 밤새고 서버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하우스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 당시에 이제 매퍼나 와스나 캐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분들 트위터, 페이스북 써보시다 아시겠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거 잘 안 듣죠? 내가 쓰기만 하죠, 그죠? 그리고 리트윗하고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막 누르고 그거 다 서버들한테 다 죽이는 거예요, 서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여기 백엔드 개발자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예.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다음에
어떤 뭐 서치 PV나 UV나 페이지 뷰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이제 PV가 뭐 이게 월 뭐 이게 130억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그가 쌓이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RDB로 해당 서비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게 굳이 저희 같은 포털뿐만 아니라 작은 업체들도 대부분 다 트위터, 페이스북처럼 이런 들 따라하기 때문에 그 RDB로 뭔가 조금만 규모라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저희가 이런 어떤 히스토리에서도 그 해외에서 이런 그 소셜 환경에 또는 라이트가 많은 그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상황을 그런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제가 첫 번째 이제 인트로덕션 할 것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빅데이터가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빅데이터, 큰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빅데이터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스택스의 데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던 PT를 제가 찍어놓은 건데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다 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사실은 옛날에는 다 분석가들한테 있었어요. 데이터 마이너들한테. 그래서 업체들이 데이터 마이닝 하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뭐 올레벨 부축을 한다거나 뭐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됐고 데이터를 거기다 줬어야 됐어요. 걔네들한테. 그냥 기다려야죠. 데이터 분석해 줄 때까지. 예. 그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다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완전 리얼타임은 아니지만 세미 리얼타임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하둡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면 노에스큐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 야후에서 분석한 건데 리드 서비스를 할 때는 리드가 95% 라이트 업데이트가 5%일 때는 노에스큐엘이든 RDB든 성능이 비슷해요. 보시면 그냥 성능이 비슷한 곡선입니다. 근데 리드와 라이트가 또는 리드 업데이트가 5대 5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녹색이 뭐요? 제가 여기 지금 파란색 올라가는 게 지금 MySQL 올라가는 거고요. 네, 트루풋이 그리고 여기 밑에 쭉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놈이 카산드라나 그 HBase입니다. 그러니까 5대5 성능에서는 RDB는 죽는 거죠. 속도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DB들이 충분히 그런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요즘에 뭐 빅데이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그 행사도 많고 컨퍼런스도 많고 뭐 이러니까 야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여기에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웹 2.0이니 뭐 이렇게 그 리눅스 열풍 불 때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 빅데이터의 어떤 관점을 보면 사실은 과거에 어떤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코스트가 있잖아요. 어떤 그 코스트를 보면 옛날에는 그 코스트를 이렇게 굉장히 다운하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형 유닉스를 사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웹 시대가 들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리눅스에다가 그냥 그 웹 오픈 소스로 된 웹 프로그램 그 스택에다가 프로그램만 만들면 서비스가 바로 되는 거죠. 코스트가 진입 장벽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데이터 분석 쪽입니다. 데이터 분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분석 전공도 안 했는데 뭐 마이닝 전공도 안 했는데 라고 내가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실은 이 하둡이라든지 노에스큐엘의 어떤 그 오픈 소스라는 기술이 그 코스트를 확 다운시켜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사람들만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 산업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둡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다는 거. 그게 리눅스가 웹을 살린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스택이라는 것은 이미 이미 우리 세상에 와 있어요. 지금 떠든다는 거는 이미 한물 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석에 대한 스택이 있는데 여기를 다 오픈 소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클라우데라 갔을 때 이 빨간색이 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도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분석 플랫폼이 다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제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분석 툴이고 이런 게 그냥 클라우데라 같은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야후나 링크드인 같은 회사들이 기존에 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는 회사들이 다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뭐 외국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한국은
우리나라에 빅데이터가 있어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는 있겠지. 근데 저는 뭐 우리 회사의 뭐 데이터 뭐 크지도 않고 뭐 많이 쌓아봐야 여기가 될까 말까. 예, 그런 데이터 가지고 빅데이터로 할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아니냐면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작은 데이터도 큰 데이터가 될 수 있고 큰 데이터도 작은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든지 다 그냥 휴통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로그 같은 거, 웹로그 같은 거 여러분들 쌓아놓지 않으시죠? 그죠? 한 몇 달 하는 거 다 지워버리죠. 네. 제가 뭐 뒤에도 말하겠지만 다음은 작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데이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계속 데이터가 커집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쌓는 코스트가 굉장히 크니까 다시 지우죠. 그리고 분석도 안 하니까. 근데 그것이 다운이 되면 사실은 계속 쌓아 놓으면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의 어떤 트렌드가 되고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사실은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해보면 지금까지 분석하지 못했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버렸던 데이터를 오픈소스 기술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낮은 비용을 들여서 누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개발자들이 직접 하는 거죠. 네. 데이터를 주고 야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냥 리눅스에서 웹 개발하듯이 이제는 그냥 하드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분석받고 그 뭐 하드업 클러스터를 만들 때 뭐 몇만 대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만 대 필요 없습니다. 한두 대면 돼요. 충분히. 작은 데이터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빨리빨리 해서 뭔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요즘 뭐 빅데이터 막 뜨니까 야 우리 회사 뭐 하고 있지? 저희 회사는 좀 웃긴 게 뭐냐면 뭐 어떤 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실 그걸 누가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가 뜨면서 이제 외부에서 뭐 강연 요청도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다음 내부에서 그 하드웨어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굉장히 많은 팀이 쓰고 있더라고요. 뭐 알게 모르게.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로그 분석이나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한 20, 30개 팀이 쓰고 있었고 그 20, 30개 팀 중에 이렇게 쭉 제가 리스트를 어느 정도 뽑아놓은 게 이런 겁니다. 아마 그 제 다음 시간에 한 영역에 이제 세부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드웨어를 쓰고 있는 사례를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얘기 안 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로그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다음은 데이터 로그 사이즈가 크겠죠. 뭐 이렇게 방문하는 유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로그가 오면 이걸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저희 회사의 의사결정자들이나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 기획자들이 이렇게 통계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걸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하드웨어를 쓰기 전에는 로그 서버랑 필터 서버를 거쳐가지고 이제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이 나면 이게 그 분석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안 되고 그러면 막 하루 늦춰지고 막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가장 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저희가 클러스터를 이게 2009년도부터 아마 8년 말부터 도입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 하드웨어라는 건 분산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 이 페일에 굉장히 견고한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드웨어 잘 쓰고 있고요. 이 저희가 시스템을 그 티아라라고 불러요. 회사 내에서. 예. 저희 개발자 중에 티아라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티아라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뭐 다음 내에 있는 모든 페이지 뷰, 클릭 스트림, 그다음에 유저 애널리시스 이런 걸 다 진행하고 있고 그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뭐 뒤에 뭐 하이브 소개를 아마 하나요? 안 하죠. 하이브는 이제 개발자들이 쉽게 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SQL 쿼리입니다. 그래서 SQL 쿼리 같은 걸로 쉽게 이제 분석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하루에 언집돼 있는 토탈 로그 사이즈가 하루 사이즈가 70TB 정도가 쌓이고 있고요.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하도 도입하기 전에는 고객 분석하는 시간이 1시간 반, 그러니까 130분 정도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4분 정도로 한 10분의 1 정도 다운이 됐고 1로그 분석도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게 1시간으로 3시간으로 줄어들어서 그 사실은 이제 로그 분석을 하면 그 다음 날 보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 전날 로그 분석해서 아침 10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3시간이니까 금방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 분석을 거의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분마다 데이터가 오는데 10분마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 어떤 데 많이 왔는지, 어떤 쿼리가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이 로그들을 축적을 해서 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R이라고 하는 툴도 있고 맵R이라는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근데 개발자들이 가장 친근한 건 SQL이죠. select 별 from. 예,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게 딱 되니까 그 분석 그 데이터에서 빨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라고 하는 솔루션을 쓰면 쉽게 이렇게 특정 날짜에 뭐그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뭐 분석 커리를 던진다거나 이런 게 쉽게 가능합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또 이제 광고 로그에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탑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클릭하는 어떤 부분도 저희가 뭘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분석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8년도부터 저희가 한 건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검색창입니다. 검색창에서 가서 검색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뉴스를 보시는 게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연녹색이 로그인 창에 가서 로그인 하시는 거죠. 이 세 개 제일 많이 쓰죠. 딴 거 안 하죠. 밑에까지 안 가죠, 그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클릭 레이트가 좀 있는데, 이걸 이제 2008년도부터 데이터를 잠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보시면, 지금 그 노란색이 앞으로 팍팍 나오죠. 검색이 이제 앞으로 팍팍 나온다는 거거든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고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 많이 본다는 게 연애 섹션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그냥 그 모든 아까 그냥 SQL 쿼리로 필요한 데이터를 질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같은 기계학습 같은 좀 어려운 고난이도 이렇게 그 트레이닝 같은 것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마호시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하둡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첫 화면에 있는 토픽을 이렇게 서제스천 할 때 저희가 레커멘데이션이죠. 추천할 때 사용하는 어떤 테스트로 해본 건데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석 사례 중에 이제 UCC에 문서를 올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페 글이라든지 블로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놈이 스팸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다큐멘트를 다 집어넣고 그걸 이제 하둡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꺼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스팸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때 테스트를 했을 때 600만 개를 하루에 넣었을 때 딱 보니까 글을 10개에서 5,000개를 쓰는 아이디가 50만 개가 나왔어요. 저게 뭐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런 걸 잡아내고 그다음에 스팸 필터링을 하고 하는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앱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이제 그 사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찍으면 그거에 맞는 그 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이미지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역색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역색인이란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걸로 합니다. 뭐 제가 하나의, 이건 뭐 빅데이터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하나의 영상을 더 준비를 했는데, 이 보시면 이게 뭘 것 같아요? 반딧불? 저 위에 올라가고 있는 시간은 시간이죠. 하루의 시간이고요. 이제 7시 이 뭐예요? 이거 이제 그 뭐였더라?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혼돈했는데, 지하철의 뭐랄까요, 이렇게 움직임을 다 로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각화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의 움직임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의 모든 위치를 다 찍어서, 그래서 밤 12시가 되니까 다들 이제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시각화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서치 쪽에도 저희가 뭐 이건 뭐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시멘틱 검색 엔진을 대용량으로 저희가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맵뉴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2009년도에 할 때는 데이터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억 건, 5억 건 넘어갔을 때도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억 건 정도의 어떤 그
RDF 트리플 같은 걸 가지고 메디칼 데이터 같은 걸 처리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리서치적으로 이제 이걸 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저런 솔루션에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음은 그럼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갖고 취하고 있냐 조금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어떤 기술을 코디네이션을 특정 기술을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코디네이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오픈소스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그래서 각 개발자가 사실 하드웨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팀에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도록 그냥 배려를 아니면 그냥 놔두는 배려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자의 그 사람들이 자기네 테스트 서버에서 뭐 하드웨어를 돌리다가 아니면 이제 뭔가 실시간적으로 어떤 서비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쓸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실제 상용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오퍼레이션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실제 그 담당하는 팀에 있는 하드 팜을 담당하는 팀에서 거기에 올려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발자가 데이터를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가한테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같이 일하는 기획자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의사결정을 바로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도 뭐 정통부 부활 뭐 이래가지고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 뭐 물론 이제 작은 규모 회사가 아니라 중견 기업을 넘어가면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뭔가 이렇게 따로 다 하고 있으면 낭비하는 것 같고, 예. 그 뭐 하나에 뭔가 속이 후련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따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학습의 어떤 러닝 커브를 훨씬 더 짧게 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혁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모아놓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더 큰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그 개발자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자기가 버추얼 머신을 깔아서 자기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서 개발자들한테 이제 이걸 나눠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 하드웨어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건 오픈소스 기술이잖아요. 오픈소스 기술은 개발자들이 내재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벤더들한테 맡기겠다. 이거는 조금 성급한 결론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눅스 OS를 레드햇의 뭐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쓰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런 어떤 아웃소싱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리눅스 위에서 또는 리눅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 내재화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은 내부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벤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오라클도 뛰어들고 뭐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냄새를 빨리 맡는 거죠. 그 친구들은. 옛날에 리눅스 시장에 한번 놓친 적 있잖아요. 물론 그쪽도 빨리 뛰어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쪽도 뭐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사실은 가머니솔로 벤더가 중요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객들한테 중요하겠지만 이 오픈소스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발자 내재하다. 개발자들의 기술 내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가한테 가 있고 지금도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일종의 역할을 또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개발자들이 자기가 하드비라는 기술을 내재했으면 자기 옆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바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역할은 파괴가 돼야 혁신이 나는 겁니다. 맨날 하던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뭔가를 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개발자들이 대부분 다 하드웨어를 돌리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두 분이나 뒤에 OSQL 쪽 하는 분들도 다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바로 스몰 데이터예요. 스몰 데이터. 스몰 데이터라는 것은 조금 스몰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빅데이터 시대에 무슨 또 스몰 데이터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스몰 데이터를 뭐랄까요 이렇게 무시하면 빅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모아야만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 많은 데이터가 하루가 적더라도 조금씩 모으면 그 데이터를
HBase 같은 어떤 그 저장소에다 넣어놓고 언제든지 하드브로 꺼내 쓰고 분석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잘 사용하는 길인 거죠. 예. 여기까지 제가 뭐 아주 서두니까 아주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하드웨어에 대한 그 상세한 기본적인 기술 부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